얼마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죠. DS 단석이라는 그 종목이 있어요. DS 단석의 오너의 3세라고 합니다. 3세. 오너 3세가 자사주 60억 원어치를 매도했어요. 그래서 한승욱 회장의 장남 한수연 상무가 11일, 12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이겠죠. 13만 주를 처분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인데 DS 단석 오너 장남이 이틀간 60억 주식을 매각했다. 13만 주를 매각을 했대요. 그래서 오너가 주식 매각이 이례적인데 향후 기업 전망에 부정적 시그널. 당연한 얘기겠죠. 쭉 보시면 회사의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경영을 책임지는 오너가 단순히 보유 주식을 매각한 것은 어, 팔고 나가라. 이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를 진짜 개돼지로 볼까 이겁니다. 네, 속속 증명되는 개돼지로. 개돼지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또 뭐 국민이나 아니면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한 얘기죠. 그래서 이 개돼지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뭔가 그 회사의 대주주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잘 안 알려줘요. 네, 굉장히 불투명하죠. 잘 안 알려줘요.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유사한 사례가 물론 이제 유상증자에 실패했지만 고려아얀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강행의 주가 급락. 전혀 이제 그 반도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제이오라는 회사를 인수한다고 5천억이었나요?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지금도 게시판은 시끌시끌합니다. 이스페타시스. 그래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지금. 이거 여기는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수는. 그래서 점점 휴지가 되는 한국 주식이다. 그래서 주식이 어떤 현금 이상의 가치를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휴지가 점점 돼가는. 그 이유는 이제 오너의 ATM기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언제 유중을 때릴까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유중이라는 게 사실상 주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거죠. 그거랑 뭐 사실 다름이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그게 너무 쉽죠. 그리고 항상 고점에서 매도를 때리고. 그래서 개미들 입장에서는 이제 쓸모없는 종이장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점점 이게 알게 모르게 희석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쥐고 있어 봐야, 쥐고 있으면은 언제든 주주들 모르게, 개미들 모르게 돈을 빼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뭐 이수나 뭐 고려아연이나 DS산성 이렇게 큰 회사들도 이렇게 쉽게 돈을 빼가는데 뭐 작은 회사 잘 모르는 뭐 듣보잡 잡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한 개념 자체가 미국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한국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액 주주라고 해도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런 게 저변에 깔려 있고 그런 법적으로도 그런 게 보호가 잘 되죠. 근데 한국은 어떤 종이장을 쥐고 있는 어떤 인질의 형태예요, 인질. 내가 여기에 돈을 걸어 놔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수나 고려아연이나 뭐 DS 단석 이게 그 한 달 좀 넘었거든요. 고려아연이 10월 30일인가 그때 했으니까 한 달이 좀 넘은 시점에 지금 3개나 어떻게 보면 2주에 한 번씩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아무런 양심적으로 가책을 못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아직도 개미는 한 바지. 폭탄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넘기고 어차피 뭐 주식이라는 게 매도는 하니까요. 매도는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넘기고 하면서 이제 기업 자체가 이렇게 선순환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미장이 이런 이제 모범적인 형태죠.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과정이 없어요. 맨 처음에 이제 외국인이 모으죠. 우리가 모르게 이제 매집을 하죠. 그걸 이제 기관이 뉴스를 띄우면서 받아줍니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렇죠. 그럼 기관이 정말 이제 그 분위기 조성하고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누구한테 넘기죠? 개인한테 넘기죠. 근데 개인은 개인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주죠. 이미 빠져나간 상태. 개미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주가가 빠져버리는. 결국에 이제 손절이야, 손절. 이런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누군가 이제 받아주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박스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장기적으로 오르지 않느냐. 그건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오르는 거죠. 그냥 숫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숫자만.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고 숫자만 올라가는 거죠. 밸류는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상승을 보장할 수 없다. 이는 결정적인 반증이죠. 그리고 한국 시장은 이제 모든 게 불투명해요. 시기를 몰라요. 유증하면 할 수 있죠. 근데 시기를 몰라요. 갑자기 때려버려요. 또 이유를 몰라요. 대주주가 매도를 했는데 이유를 밝히지도 않습니다. 디스단서.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매도를 했는데 어떤 목적도 밝히지 않아요. 이유 없어. 너넨 알 거 없다. 너넨 알 바 아니다. 이런 거죠. 뭔가 투명하면 이 저희가 뽀록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돈 앞에 양심이나 어떤 책임, 윤리, 철학 같은 거는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죠. 이런 걸 가진 기업인이 있나요, 한국에? 상장사 중에 있으면 좀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존경하는 기업인 따위는 아예 없죠. 아예.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개미들이 이제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너네가 이제 고점에 잡아가지고 누구를 탓하냐, 이럴 수도 있지만은, 고점에 잡더라도 기업을 믿고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대주주들의 그 비양심적인 욕심에. 그 법을 지키면서, 법을 이제 지키고 양심을 지키면서 뭐 매도를 하고 유증을 하고 하는 건 괜찮죠. 상관없어요, 그거는. 근데 항상 비양심, 그 다음에 어떤 범법, 그런 요소가 이제 개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개미들은 이제 돈 날리고 가족이 해체되고, 이런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기, 그 다음에 협잡, 기만, 그 다음에 통수, 이런 게 거의 일상이 되버렸습니다, 국장이. 뭐, 한 달에 몇 번씩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거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뭐, 벌금도 그냥 뭐, 한 1,000억 해 먹으면은 벌금이 뭐, 한 1,000만 원 되나요? 한 1억 되나요? 벌금 내고 이거 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개미들이 미국으로 떠나기 시작했죠. 이런 상상을 해봐요. 제 한국의 모든 한국 그 국적을 가진 개미들이 전부 그냥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미장으로. 그럼 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까요? 근데 이런 일은 또 일어나지 않죠. 개미들도 반성을 해야 돼요. 개미들도 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제 개돼지로 보고 있다라는 결론이죠. 개돼지로 보고 개돼지 취급하는 이 시장에 굳이 우리가 이 아까운 돈을 넣을 필요가 있겠냐. 이거를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